오늘 설명드리려는 주제는 토탈3의 수급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알트 포지션을 잡았던 거를 복귀하는 거고, 제가 뭐 디스코드에도 내용 근거를 항상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텔레그램에도 그거를 간단하게 올려드리지만 아직 제대로 다 이해를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간혹 계셔서 그 근거들을 조금 하나씩 올려드렸던 거 토대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라이브를 여러 번 들으신 분도 있고 멤버십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입문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토탈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이제 알트들 해서 총 125개 코인들의 시총을 나타내는 거고요. 결국 그걸 합한 거기 때문에 주식에서 말하는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 코스피의 시총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토탈에서 토탈2로 넘어갈 때는 이 사이 간격이 비트코인의 시총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 포함 124개의 시총이 되겠죠. 토탈3는 이 이더리움까지 제외한 거기 때문에 이 토탈2와 토탈3까지의 간격이 이제 이더리움의 시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탈3에서 이제 아더스는 여기에 개별 알트 중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 중에서 총 상위 시총에 10개 정도의 메이저 알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메이저 10개 알트 시총은 거의 이더리움 시총보다 조금 더 크죠. 그리고 그런 거 말고 나머지 아주 우리가 보통 잡 알트라고 부르는 것들을 아더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 중에도 시총이 조금 높은 애들도 있겠죠. 사실상 오늘 토탈3를 통해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토탈 1이랑 2가 비트랑 이더의 시총인데 비트랑 이더가 횡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토탈 1, 2가 어느 정도 지금 상승한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횡보하는 시점에서 작은 범위지만 토탈 3가 이런 경우에는 위아래로 좀 더 진폭이 크게 스윙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비트코인이나 전체적인 추세가 나타날 때 조금 더 한 방향으로 맞춰서 거래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간혹가다 선물 시장의 장점은 이게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트를 뭐 1개나 2개 정도의 포지션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하면서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횡보하는 추세에 있는 장이어서 토탈3의 추세를 보면서 매도하는 포지션을 잡았던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보시면 방금 전까지는 이제 저녁까지는 토탈 1, 2가 조금 빠지고 있었고 지금 토탈 3랑 해서 추세가 갑자기 많이 붙어 들어오고 있어요. 보시면 8시간 봉 차트이고요. 여기가 한 5월쯤 쭉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삼각 수렴 형태가 조금 나타나고 있었고 최근에 여기서부터 변동성이 많이 발생했었죠.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비트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급등한 다음에 애초에 토탈 1 자체가 조금 수렴 횡보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위에는 이전 고점에 있었던 영역이고 그리고 하락 추세선, 상단에 위치한 하락 추세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상승 추세선이 형성됐고 그래서 이 정도 영역에서 토탈 1, 2가 거의 비슷하게 횡보를 보이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토탈 3도 보시면 여기가 7월 달에 형성된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쭈르륵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하면서 하모닉 형태가 나타났는데 아까 토탈 1이 이제 한 방향으로 조금 수렴하면서 횡보했던 거에 비해 토탈 2는 상승 채널 안에서 스윙이 조금 크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의 비트코인 상승에 따라서 알트가 같이 수급이 들어왔던 영역이고요. 토탈 1에 비해서 토탈 3는 변동폭이 더 크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토탈 1이 명확하게 지지를 이탈한 것도 아니고 저항을 또 돌파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토탈 3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스윙 페일리어 패턴이 나타나고 스윙 로우로 가고 스윙 로우 다음에 다시 스윙 페일리어 패턴이 나타나고 다시 상승하는 과정들을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였고 어제까지는 롱 포지션 위주로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그 밑에서 스윙 페일리어 패턴이 나타나면서 지지를 확인했고 스윙 로우를 멈추면서 여기 단기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보였고 또 모여들다가 중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이 튕겨내면서 다시 상승을 이어가서 이 과정에서 롱 포지션들을 확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롱 포지션들은 각각의 근거가 뭐였는지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 여기 지금 보면 상승 채널의 상단에서 저항에 부딪히면서 다시 스윙 페일리어 패턴이 나타나고 스윙 로우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오늘 빅타임을 매도 포지션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중을 많이 실어서 거래를 해야 되는 순간은 여기 상승 채널일 때라고 하면 이탈하고 나서 리테스트 하면서 아예 하락할 때 이때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여러 가지 매도 포지션을 좀 고려할 수 있는 레벨이고 이런 상승 채널 내에서의 스윙이 반복될 때는
쉽게 말하면 단타성, 스캘핑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윙은 아닌 단타성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한 길어야 3일 이내, 1일에서 3일 정도로 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한 4시간이나 8시간 이내에 포지션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움직일 때는 단기 포지션으로 운용하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이걸 이탈하거나 돌파할 경우에는 리테스트를 보면서 비중을 실은 포지션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디스코드에 토탈3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거를 보여드리면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게 오늘 오후에 점심쯤에 올려드렸던 거고요. 상승 채널 상단에서 스윙 펠리얼 패턴이 진행 중이었던 거고 요 앞에서 이제 롱 포지션을 거래했던 거는 오전에 다 종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디스트리뷰션 구조가 관찰되는 알트들에 대해서 포지션을 고려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냐면 여기서 지금 조금은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여기를 하락할 때 일시적으로 LTF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MSB가 나타나면서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가 나타나면서 추세가 스윙 펠리얼 패턴으로 꺾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코인을 다 매도 포지션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디스트리뷰션 구조가 관찰되는 알트들에 대해서 포지션을 고려가 가능하다라고 한 거였고 완전한 베어리시 MSB가 나타난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정도나 여기 정도 그러니까 하단의 꼬리라던가 아니면 이전 캔들 몸통 정도는 이탈을 해야지 완전한 베어리시 MSB이기 때문에 구조가 살아있는 롱 포지션에 대해서는 일부 수익 국대화를 위해서 잔여 비중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고 이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최근에 뭐 이오스랑 그 다음에 파월했죠. 그리고 마브, MAV, 그 다음에 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롱 포지션을 들어갔었다가 아마 아침 정도까지 니어만 남겨놨었을 거예요. 그래서 니어는 아직까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상승 채널 내에서 구조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서 분할 수익 실현을 하고 리스크 제거를 했던 걸 좀 남겨둘 수 있다고 했고 여기서 보시면 이탈되는 MSB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니어는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던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걸 좀 작은 타임 프레임으로 쪼개서 보자면 여기서 다시 일시적으로 이탈하다가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가 어느 정도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타났고 그 상태에서 스윙 펠리얼 패턴이 안 나타나면 위에로 상승하는데 스윙 펠리얼 패턴이 안 나타나면 진행 중인 숏 포지션을 조기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려드린 거고 이때가 3시 15분이어가지고 아마 이전에 그 빅타임을 매도 포지션을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조금 일찍 종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수급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조기 종료 때는 알려드린다고 공지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LTF로 형성된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탈하는 것 자체가 아까 봤던 MSB보다도 하나의 스윙 펠리얼 패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만 하나가 조금 걸렸던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로우가 하이얼 로우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근거가 열려있기 때문에 쭉 채널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널을 이탈하거나 돌파할 때는 우리가 비중을 좀 많이 실어볼 수 있지만 굳이 내가 다 대응하지도 못할 건데 이렇게 추세가 금방금방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알트는 금방금방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에 따라서 한두 개 정도 포지션만 진행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도 여기가 돌파가 나타났죠. 여기가 로우, 하이얼 로우, 하이얼 로우, 하이얼 로우 이런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났긴 했지만 추세 자체가 조금 살아있고 이런 하이얼 로우라는 어떤 양방향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도 포지션을 많이 진입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D포인트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는 보시면 하모닉 패턴 이제 최근에 강의를 올려드렸었죠. 기초 강의만 올려드렸었는데 하모닉 패턴에서 이제 B포인트까지의 리트레이스먼트가 0.463이 나왔고 그나서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ABCD가 나와서 0.886까지가 이 XA에 대한 리트레이스먼트로 D포인트 예상값이기 때문에 그려놨던 거고 포지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박쥐 패턴 같은 경우는 ABCD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율값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이 B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베어리시 배 패턴에서 이 B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D포인트까지 마그넷 무브먼트로 5개 끌려가는 자석 현상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상승 추세선 돌파하면서 D포인트를 가면 만약에 이 D포인트에서 저항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거는 AD에 대해서 0.382, 0.618까지 되돌릴 가능성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패턴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AD에 대해서 되돌림이 보통 확률적으로 0.382, 0.618까지 나타나더라. 여기에 저항이 나타나면 이걸 돌파하는지 리테스트를 보면서 추격 롱을 들어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스윙이 펠리얼 패턴이 나타나고 매도로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면서
돌아가야 될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0.382 레벨까지 되돌아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여기 이 장대 상승이 나타났던데 중간 부분까지는 조정을 주고 다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0.618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요 아래 구간에 있는 이제 임밸런스 구간까지 다시 해소를 하고 올라가는 것도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완전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보통은 이래요. 어떤 이슈라든가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세력들이 여기 횡보하는 구간에서 충분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쉬었다라고 생각하면 밀어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 꾸역꾸역 올리고는 있는데 애들이 별로 지금 이제 숏 포지션도 치고 안 따라오네. 그러면 롱 포지션을 또 잡으면서 질질 끌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본인들이 원하는 유동성을 확보를 못하면 내려가서 여기서 내려가는 동안에 롱 포지션을 청산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본인들이 여기서 롱 포지션을 확보를 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자기들의 한 방향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 조금 더 끌어가기가 쉽거든요. 그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조정을 주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토탈 3를 가지고 한 건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롱 포지션을 그때 못 잡았었어요. 조금 꾸물거리다가 못 잡은 것도 있었고,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시적으로 숏 포지션을 잡기도 했었는데, 그때 말고 여기 횡보하는 구간, 약간의 조정하는 구간에서는 굳이 한 방향으로 추세가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스위칭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상승하는 구간에서 잡았던 롱 포지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오스나 아니면 MAV, 니어, 그 다음에 파워레저 이런 것들이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요게 니어고요. 니어 같은 경우에 이게 1시간 봉에서 들어갔었고요. 5MA랑 60MA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는 게 하나의 근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기 이평선도 뚫고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승하는 과정에서 근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상승 채널 하단 추세선에서 스윙 페일리어 패턴이 나타나고 스윙 하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근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쭉 이렇게 길게 상승 채널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위에서 스윙 페일리어 패턴이 나타나고 아래로 스윙 로우가 나타나면서 지지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근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CVD 변곡이 나타나서, CVD는 쉽게 말하면 매도세를 얼마만큼 흡수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세를 이길 만큼의 매수세가 나타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조금 하락 중이던 CVD가 상승 변곡이 나타났고, 다만 여기서 봤을 때 완전히 이전 하락이 시작된 그 고점을 돌파하는 불리시 MSB가 나타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언급을 드린 거고, 다만 토탈3가 이제 미드 레벨에서 저항 상태가 있으니까 단기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서 하단에서 조정을 진입을 한다라는 거였고,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이게 아마 여기쯤에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걸 내려가면 여기서 내려갔을 때 들어가는 게 훨씬 좋다라고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아마 이거는 플랜에는 여기 정도 1.22달러 이 정도를 잡았는데, 이게 한 번 시행하고 나서 두 번째 시행했었던 거여서 아마 이거는 엔트리 가격이 높아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받고 여기에서 진입하자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진입할 때 토탈3가 스윙 로우까지 하단 추세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무리한 것보다는 추세선 지지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토탈3 상승하는 과정에 맞춰서, 다만 그 상승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가 MAV고, 보시면 MAV는 이거는 하모닉이 굉장히 잘 맞았던 건데, 보시면 여기서 X포인트로 설정한 부분부터 A포인트까지 상승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변곡이 나타난 다음에 B포인트 C에서 0.886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 패턴이었고, 불리시 배 패턴이 나타난 다음에는 0.382에서 0.618 사이로, 이 사이로 무조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0.382까지 올라가는 걸 타입 1 리액션이라 그러고, 여기에서 저항에서 막혀가지고 되돌아가면 그걸 타입 1 리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타입 1까지가 아니라 여기 2까지 가는 걸 타입 2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고, 보통은 이렇게 한 번에 2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타입 1으로 해서 리액션이 나타난 다음에 리턴이 나타났다가 다시 타입 2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입 1 리턴 후 타입 2 리액션이 나타난다라고 해외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1차 진입이랑 2차 진입을 나눠서 했었어요. 그 근거가 첫 번째로 불리시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B포인트를 이탈했기 때문에 마그넷 무브먼트 가능성을 봤던 거고요. 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급이 금방금방 바뀌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놓칠 수 있어가지고, 하락 채널 유지에 따라서 D포인트 하락 가능성, 즉 여기 보시면 여기 상승 채널 있는 구간에서 지지받을 때 한번 1차 비중 매수를 들어갔고, 여기서는 되게 적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D포인트에서 메인 엔트리로 들어가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120이랑 240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 검정색이거든요. 이 검정색을 이탈하면 강한 하락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고, CVD가 쭉 떨어지면서 하락하던 것이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변곡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다만 여기 보면 미결제 약정이거든요. 세 번째가. 네 번째가 펀딩 레이트고, 펀딩 레이트가 높은데 미결제 약정이 높으면 간혹가다 이제 롱 포지션을 보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롱 포지션을 스퀴즈하면서 떨어내고 청산시키고 나서 들어갈 가능성이 역시 있었어서 여기서 들어가긴 하되 여기서 나눠서 메인 엔트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잘렸는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모닉 패턴의 형성 가능성도 있고 롱 스퀴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던 거고, 실제로 그래서 보면 여기가 올라가기 전에 불리시 오더 블록이 형성됐던 거거든요. 거기랑 하모닉 패턴 뒷포인트가 중첩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까지 딱 스윕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스윕하고 들어갔다가 저희는 이거 조금 여기 아마 상단에서 저항 받을 때 다 정리하고 일찍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MAV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이 이오스.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진짜 수익을 보고 나한테 이로운 거는 대부분이 듣기 싫고 귀찮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나중에 편집본으로 올려드리겠지만 어렵네, 이해 못하겠네, 다른 것부터 공부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잡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결국엔 안 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거를 해드릴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membership 분들도 그렇고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릴 때도 그렇고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그게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해드리는 이유도 있어서, 가능하면 이런 게 진행될 때 꼭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두 번째 들었을 때도 모르겠는 건 나중에 교육 자료를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구글 같은 걸 보시면서 꼭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해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떤 근거들을 사용했는지 저는 항상 적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들을 활용해서 내 걸로 만들면 다음번에 또 그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명확한 상승 구조를 보인다라고 말했었고, 이게 들어갈 때가 아마 한 요 정도니까 결국에는 B포인트를 얘도 돌파를 했을 거거든요. 여기 B포인트를 돌파했고 얘도 배 패턴의 5차 허용범위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잡아서. 그리고 나서 이게 여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었어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고 적어놨습니다. 여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확 튀었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상승 채널이 형성이 됐었고요. 상승 채널이 형성된 상태에서 상단 저항 나타난 다음에 스윙 로우가 이어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상승 추세의 근거가 중첩되면은 얘는 샤크였네요. 아까 제가 B포인트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1.13까지 연장되는 패턴이어서 샤크를 그려놨었는데, 이건 B포인트를 보고 마그넷 무브먼트를 썼다기보다는 상방으로 가는 근거가 중첩될 경우에는 그런 샤크 포인트를 예상 상승 범위로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올드로우는 그 당시 직전 저점에 저항을 돌파를 하면 상단에 위치한 이제 베어리시 오비 여기거든요. 여기에선 여기고, 이 상단에 위치한 베어리시 오비나 IMB 임밸런스를 각각 분할 수익 실현 위치로 고려할 수 있다는 건 거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직전 저점이 이 X 포인트로 잡았던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다른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 베어리시한 오더 블록이 위치해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이 상승 채널 상단을 각각 분할 수익 실현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다 다른 프레임으로 보면 여기 아마 임밸런스가 위치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아래 구간이었나 여기였나, 하여튼 임밸런스가 위치한 건 임밸런스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고 분할 수익 실현을 할 구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오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하다가 얘도 조금 일찍 털고 나왔어요. 아마 여기 베어리시 오비 저항 나타났을 때 털었을 거고, 지금 알려드린 MAV랑 니어, 이오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워레저 같은 경우도 다 텔레그램에다가 수익을 보여드렸었죠. 보통은 수익 올려드리는 게 제 수익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 수익을 올려드려요. 이게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내가 이거를 계속 맞출 수 있고 하니까 구독자분들도 유지가 되겠죠. 근데 내가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수익을 보겠지만 결국에는 매매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 스스로 매매를 못하는데 계속 플랜에만 의존을 하면 그러면 성장도 없고, 이 플랜을 안 듣게 되면은 나중에는 수익을 못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료 만들고 계속 근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도 다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꼭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단기 상승 채널이 형성됐고 30분 봉에서 봤을 때 이제 5MA랑 60MA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충 비슷하게 보이겠죠. 어차피 타임프레임이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는 게 긍정적인 매수 신호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전에 보시면 여기가
$25 근처였을 거거든요. 그게 매도벽이 사라졌었어요. 오더북상에서 매도벽이 사라지니까 거기까지는 적어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 상방에서 거래량을 이제 동반해가지고, 요 구간이죠. 거래량을 동반해서 리쿼디티 수입이 나타나면서 유동성을 확보한 걸로 보였지만, 여기서 바로 또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상승 채널을 만들고 또 지지 구간을 하이어 로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어떤 매도를 위한 유동성 확보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다음에 이렇게 윗꼬리가 나타난 다음에 오히려 하이얼로가 나타나는데 거래량이 감소했어요. 하나 거래량이랑 관련해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리쿼디티 수입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저점이나 고점이 낮아지느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저항은 고점으로 판단을 하고 지지는 이제 저점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여기인데, 여기 윗꼬리가 나타난 다음에 하락을 했었고 여기 거래량이 동반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유동성 확보로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면서 여기에 저점이 높아졌어요. 즉 지지가 나타난다는 거고, 올라가면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 이거는 충분히 매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점을 높이는데 거래량은 줄었다라는 건 한 차례 매도세가 확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도세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손바뀜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또는 이제 이 파워레저의 세력이 롱 포지션을 해서 올라가고 싶은데 자꾸 이 앞에서 물량들이 쌓여 있었잖아요. 이 물량들을 한번 털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숏 포지션 턴 다음에 여기서 따라붙었거나 아니면 여기 있었던 롱 포지션을 또 내려가면서 둘 다 청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 물량 야금야금 쌓아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거래량이랑 저점이랑 고점, 캔들 위치 이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자기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승이 동반되면 하모니 패턴이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었고, 다만 평균 CVD가 이 빨간색이 고액 집단이고 나머지가 평균을 나타내는 조금 더 금액대가 적은 집단이거든요. 근데 CVD는 파이어 차트에서 보이는 CVD는 어떤 실제 특정 집단이 아니라 그냥 거래된 1회에 거래된 금액대를 말하는 거라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면서 여기서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크게 매수를 하고 작게 작게 팔았을 가능성도 있어서, 다만 크게 들어간 물량이 힘이 더 집중되고 크겠죠. 그래서 평균 CVD가 감소했지만 고액 집단의 CVD가 증가한 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나눠서 쓴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들어가서 단기 거래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던 거고요. 멤버십 분들도 듣기 때문에 앞에 것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분들도 이게 좀 중요한 근거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근거를 활용하는 걸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타임은 오늘 여기 정도로 들어갔었고요. 이제 매도 포지션 하나만 더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 들어간 다음에 약 한 6에서 5에서 7% 정도 저희 멤버십 분들은 수익을 본 것 같아요. 다 보면 오늘 6시 뭐 7시 아까 이렇게 하기 전에 수익을 봤던 거죠. 그리고 엔트리가 0.1875 뭐 이런 다 비슷해요. 188이 되게 나쁘지 않은 엔트리로 들어갔었고, 이게 제 시도했던 엔트리였습니다. 근거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우선은 여기 토탈 3에서 다시 한번 토탈 3를 보여드리자면, 여기 토탈 3에서 여기에서 들어갔던 거예요.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제가 15분 봉이었나 이렇게를 봤을 거고, 단기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단기 타임프레임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여기점에서 아마 들어갔어요. 토탈 3가 이제 15분 봉에서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한번 포지션을 중단을 이제 브레이크 이븐이 됐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자면, 그렇게 토탈 3에서 위에서 상단에서 스윙 페일리어 패턴이 나타나면서 저항이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밑으로 스윙 로우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그건 결국에는 이제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수급이 줄어든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미 지지받고 있는 애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고점에서 고점까지 상승이 나타난 다음에 분배 구조가 나타난 걸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구조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걸 보고 들어간 거고, 여기서 보시면 이 앞에서 이제 바인 클라이맥스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업스러스트가 나타나면서 UT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여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UTAD 테스트가 나타났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UTAD 테스트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근거로 삼았고요.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 아래에서부터 상승 추세선이 나타났었죠. 그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었어요. 여기서 이탈하고 그 다음에 단기 평선이 빅타임 같은 경우는 1시간 기준으로 봤었고, 단기 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RSI랑 CMF가 어느 정도 하락 추세에 있다고 봤었어요. 여기서는 과매도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1시간 봉에서는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었고, 다만 그때 타임프레임을 살필 때 이렇게 단기 더 30분이나 15분에서는 이미 과매도 현상이 조금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CMP, 커런트 마켓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현재가를 의미하고 0.19 정도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 상승 추세선이 SR 플립된 거에 대해서 리테스트하면서 하락하는, 우리가 상승 추세선에 대해서 이탈한 다음에 다시 리테스트하고 하락으로 이어지는 걸 베어리시 리테스트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통은 이탈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탈하고 나서 다시 베어리시 리테스트, 즉 하락에 대한 약세 컨펌이 나타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했었고, 다만 여기서 했던 거는 지금 수급이 매도 수급이 나오면서 여기 제가 까보지 않은 뭐 1분, 3분 이런 봉에서 미세하게 베어리시 리테스트를 보이고 나가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들어가되 여기까지 갈 때를 이제 매도를 더 엔트리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할 매도가 필수라고 했었고요. 또 다른 근거들은 CVD가 강하게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구조를 보이는 애들 중에서 들어갈 때 저는 꼭 필수적으로 봤으면 하는 건 CVD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CVD는 매수세가 매도세를 흡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CVD가 하락했다. 근데 고점을 형성했다. 그리고 나서 디스트리뷰션 구조가 보인다. 이건 위에서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저도 CVD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CVD의 변곡이 약세 변곡이 어느 정도 컨펌되면 보호 손익비를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입문자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CVD가 살아있는데 조금 변곡이 있는 걸 숏포지션 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디스트리뷰션 구조가 나타난 상태에서 CVD가 완전히 하락 추세로 간 거를 진입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많이 수익을 못 보더라도 그러면 매도 포지션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형성됐던 미결제 약정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었고요. 보통 이렇게 고점이나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었는데 CVD가 살아있고 약간 조정 주면서 변곡 줄 때 미결제 약정 살아있고 그 다음에 펀딩 레이트가 음수값이 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롱 스퀴즈가 나타나면서 세력들이 아예 숏을 청산시키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본인들이 숏 포지션을 저배율로 잡아놓은 다음에 특히 음펀비가 아주 심할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나중에는 하락을 시킬 건데 일부러 음펀비를 좀 높게 하고 누가 봐도 매도치기가 좋은 차트처럼 꾸며놔요. 저시총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숏 포지션이 계속 들어오면 펀비 자체가 엄청 높아 있으니까 자기들이 롱 포지션을 양방으로 엽니다. 롱 포지션을 양방으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숏 포지션이 청산되지 않는 한에서 펀비를 다 먹고, 그리고 나서 펀비를 한 타임이든 두 타임이든 충분히 먹은 다음에 갑자기 계속해서 상승시켜서 그 숏 포지션을 청산시키면서 자기들 양수로 돼 있는 롱 포지션을 수익 실현하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양쪽을 다 먹은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숏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었으니까 재차 하락하면서 자기들이 숏으로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입문자분들이든 전체 분들이든 CVD가 살아있는데 미결제 약정이 놓고 음펀비가 강한 거는 그럴 경우에 숏 스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세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히 음펀비 1% 이상일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숏 포지션을 볼 때 디스트리뷰션 구조가 나오면서 CVD가 하락하고 미결제 약정이 어느 정도 줄고 있는, 미결제 약정이 준다라는 건 새로운 포지션들이 많이 안 나타나면서 쉽게 말하면 어떤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매수세가 덜 들어오고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빅타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한 거고요. 빅타임이 여기서 올라가면서 브레이크 이븐이 됐었어요. 여기쯤에서 됐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여기서 중간에 1.88까지인가 분할 매수해가지고 한 1.56 막 이 정도가 평단가인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브레이크 이븐이 됐었고, 제가 근데도 이게 하락 채널이 나타났는데 하락 채널을 돌파한 거니까 보통 하락 채널 돌파했으니까 저거는 롱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브레이크 이븐 다음에 들어가는 걸 냈어요. 그 이유가 브레이크 이븐 시에 0.185, 0.189 사이에서 재진입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하락 채널은 단기적으로 형성된 거고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 다음에 리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리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통은 여기 아래 꼬리를 만들고 반등했다 그러면 CVD가 조금이라도 변곡을 줘야 돼요. 근데 CVD가 변곡이 안 나타나고 미결제 약정이 더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근거가 된 거고, 저희가 여기 1.85 여기서부터 딱 이게 한 1.902까지 나왔으니까 아주 엔트리가 좋았었죠. 그래서 아까 수익 다른 구독자분들 거 봐도 0.1875, 0.1885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서 리스크를 제거한 시점은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1.8을 이탈했을 텐데
리스크 제거의 시점은 리스크 제거를 언제 해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롱 포지션 같은 경우엔 저항 구간에서는 무조건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엔 지지 구간에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지 구간이나 저항 구간이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이거 수수료도 안 나오겠다 싶을 때는 자기의 근거를 믿고 왔다 갔다 하는 걸 횡보 추세가 나오는 걸 버티는 거고요. 왜 그런 구간에서 해야 되냐면 보통 당연히 저항 구간에서 갑자기 추세 반전될 가능성이 많고 지지 구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리테스트 한 다음에 내려갔다가 미드 채널의 미드 레벨에서 다시 아래 꼬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리스크를 제거해 놓는 게 좋은 거죠. 리스크를 제거할 때 조금 덜 먹더라도 한 10%라도 수익 실현을 해두는 게 만약에 브레이크 이븐 되더라도 나의 수수료 정도는 확보할 수 있으니까 멘탈 관리를 위해서 진행하는 게 좋고요. 브레이크 이븐이 수수료 나가면서 한 3번, 5번 되면 매매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이런 구간에서 10%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서 아마 했겠네요. 여기서 그래서 수익 실현하면서 50에서 70% 정도 수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그런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아서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라 여기를 돌파해서 리테스트가 나오는 걸 기준으로 남은 물량을 정리하셔라. 그거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면 돌파가 나타났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봤던 거고요. 최근 거 기준으로는 5개 정도 알트가 저희가 쭈르륵 맞았죠. 그리고 그전에는 한 2개 맞다가 뭐 1개 틀릴 때도 있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 달에는 보니까 아까 전에 70%? 70, 한 2, 3% 정도가 승률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72, 3%가 나타나도 어떤 손실 제한이 안 걸리면 무조건 시드는 못 모은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7번 승리하고 3번 졌는데 3번에서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손실 제한이 안 걸려 있으면. 그러니까 공부하시기 전에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손실 제한이 중요하고 그런 공부는 편집을 해서 제가 중간에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버벅거리거나 이런 것들 제거한 다음에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올려드릴 거니까 요거는 전체 공개로 올려드릴 거라서 2번, 3번 포지션 잡는 거 그 근거들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까 플랜들 여러 개 보여드려서 헷갈리실 수 있을 건데 본인이 차트 보시면서 지금 설명드렸던 거에서 궁금했던 근거나 이해 안 갔던 근거 있으시면 두세 개 정도는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은 수익률이 계속 좋았어서 여기 D포인트 갈 때까지는 거래를 안 할 생각이에요. 여기가 364.7B 정도 되네요. 여기서의 돌파냐 이탈이냐 그것도 바로 결정하시면 안 되고 리테스트 보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베어리시한 구조가 어떤 나타난다면 여기서 아까 보였던 배 패턴에 대한 되돌림을 고려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조금 진행해 볼까 하고 매도 포지션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 상승 채널 상단 추세선이 돌파가 되면서 여기가 레지스턴스로 저항이었는데 돌파하면 플립돼 가지고 바뀌죠. 서포트로 그걸 RS 플립이라고 하고 0.382까지 되돌림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여기를 주요 지지 구간으로 봐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뭐 CVD라던가 미결제 약정, 오픈 인터레스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중첩해서 차트 속에 해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근데 차트만 볼 줄 아는 거랑 그런 매수세, 매도세를 볼 수 있는 다른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거랑 당연히 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강의를 해보면 정규 강의 때라든지 개념 설명을 좀 길게 하는 건 아무래도 이해를 잘 하시는데 이렇게 포지션에다가 개념 근거를 중첩해서 쓰는 거를 알려드리면 아무래도 그 개념 자체가 아직은 쉽게 말하면 곱하기를 안 배웠는데 거기다가 곱하기를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올려드렸던 근거 중에서는 그냥 개념 자체가 궁금한 건 없으세요? 없으시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